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보행 경로 음성 안내 받는다. 심의위원회 신증 특례 승인,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용, 주변 상업, 공공, 편의시설 음성으로 안내 서비스. 둘, 의약품, 의약외품, 점자 음성, 수업 표기 재정 지원 추진, 약사법 개정안, 최혜영 의원 발의. 셋, 10월 중 시각장애인용 마스크 나온다. 점자나 음성 변환 코드 표시된 포장지 개발 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보행 경로 음성 안내 받는다. 심의위원회 실증 특례 승인,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용, 주변 상업, 공공, 편의시설 음성으로 안내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를 포함한 4건의 신기술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엘비스 테크는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 공공, 편의시설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따라 수집되는 스마트폰의 센서 정보, GPS,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계단, 장애물 등을 감지해 보행 안전을 도모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매장 내 포스와 연동해 비대면, 주문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 발급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상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완 대책 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공공청사, 공공기관, 상가 등의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비스테크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안전성과 시장성을 우선 테스트한 후 실증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점자 음성 수업 표기 재정 지원 추진, 약사법 개정안, 최혜영 의원 발의.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국회의원은 9월 28일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상비 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의약품 등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 개발을 수행하도록 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 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의약품 64개, 전문 의약품 26개, 안전 상비 의약품 4개 순이었으며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습니다. 의약품의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포장 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 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점자 표기 의무화만 주장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 제65조의 6.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점자, 영상 변환료 코드 외에도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장애인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습니다. 의약품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 없고 관련 연구 용역은 2015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연구 개발 등 식약처의 준비 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중 시각장애인용 마스크 나온다. 점자나 음성 변환 코드 표시된 포장지 개발 중. 식품의약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마스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및 마스크 생산업체와 함께 점자나 음성 변환용 QR코드가 표시된 포장지를 개발 중이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모양을 보며 의사소통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 외품 수어용 투명 마스크, 일명 립뷰 마스크 개발을 위한 시험 생산 및 성능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형마트 30개 지점의 마스크 판매대에 이동식 모니터를 설치해 마스크 구매 요령,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동영상 및 음성 서비스 등을 9월 26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